매주마다 튀어나오는 신제품을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꼽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상당히 즐거웠는데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3분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하여 선정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주차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합니다. 쟁반같이 둥근 대리, 이번엔 49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U419DW를 공개했습니다. 32:9 비율, 3800R 공률이 적용된 5120, 1440 해상도의 아주 길쭉한 모니터죠. WLED IPS 패널, 최대 60Hz의 주사율, 최고 5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지녔습니다. 울트라 샤프 모델답게 얇은 베젤이 매력 포인트죠. 최대 밝기는 350CD, sRGB 99%의 색역을 지원하며 최대 10비트의 색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나 정확히 말하면 트루 10비트는 아니고 8비트의 FRC, 디더링 기술을 적용해 마치 해상도 늘리는 업스케일링처럼 색상을 늘려 10억 7천만 색상의 색 단계를 갖게 만든 거죠. 결국 10비트는 10비트입니다. 참 트루가 아닐 뿐. 많이들 이렇게 해요. 입출력 포트는 HDMI 2.0 2개, DP 1개, USB 3.1 Gen 1 업스트림 2개, 일반 규격 USB 포트 5개, USB 3.1 Gen 2 Type-C 포트 1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USB란 USB는 다 꽂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노트북, 맥북과의 연결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있어도 잘 쓰지 않는 9W의 내장 스피커가 포함됐고 모니터 한 개로 2대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KVM 스위치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시됐던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21:9 비율의 U3818DW와 비교하면 늘어난 입출력 포트, 늘어난 화면 비율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스펙입니다. 대래 27인치 모니터 2대를 붙여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아쉬운 스펙이지만 게이밍용으로도 그리 나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델은 대놓고 비즈니스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개인보다는 기업들에게 팔아치우는 게 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가격은 약 1,699달러, 한화로 약 192만원, 비쌉니다. 듀얼 모니터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이 녀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0만원짜리 모니터를 회사에서 사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아주 사람 지치게 하는 제품 시리즈입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가 4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Mate 20, 20 Pro, 20X, 20RS. 뭐 하나라도 낚아보자는 속셈처럼 보입니다. 이번 20 시리즈에는 모두 하이 실리콘 7나노미터 공정 기린 980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4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프로세서입니다. 물론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스냅드래곤 845와 비교한다는 건 조금 치사해 보이긴 하네요. 4가지 모델 모두 동일한 프로세서를 탑재했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은 물론 디스플레이 크기, 카메라 사양, 3.5mm 이어폰 포트의 유무 등 모두 제각각입니다. 다 따로 놀죠. 주력 상품, 플래그십 모델은 Mate 20 Pro 모델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녀석만 조지겠습니다. 곡면 글래스 둥글게 깎인 화웨이 Mate 20 Pro는 독특한 패턴의 후면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굴절,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주는 후면을 완성시킨 거죠.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기에 후면은 당연히 글래스로 처리됐고 미끄럼, 지문 방지에 탁월한 소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케이스 씌우니까 상관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노치 디자인을 포함한 6.39인치, 19:5:9 비율의 2K 플러스 해상도, BOE 아몰레드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DCI P3 색역, HDR10 기술을 지원하는데 화웨이는 이를 듀드랍 디스플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스크린 핑거프린트 기술이 적용됐는데 말 그대로 스크린 내장형 지문인식 기능입니다. 더 이상 앞, 뒤, 옆에 박혀있는 센서에 손가락을 가져다 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물론 그게 뭐든 여전히 손가락을 어디다 얹어야 한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조차 귀찮아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화웨이는 노치 내부에 적외선 도트 프로젝터까지 박아넣어 3D 안면 인식 기능을 지원해줬습니다. 손가락을 얹는 것보단 덜 귀찮은 방식이죠. 안드로이드 9.0이 탑재됐고 시스템 메모리와 저장 공간은 LPDDR4X 6GB, 128GB 모델과 8GB, 256GB 두 가지 모델로 준비해줬습니다. 배터리는 4200mAh로 나름 통 큽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지는 물론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죠. 특이점이 있다면 다른 무선 충전 기술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폰과 포개주면 이 녀석을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선 충전 패드가 되어주는 거죠. 혁신보다는 헌신적입니다. 전면에는 2400만화소 f2.0 카메라가 탑재됐고 후면에는 총 3개의 카메라와
플래시를 윈도우 로고처럼 예쁘게 박아 넣어줬습니다. 리뷰어들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도 라이카와 손을 잡았고 4000만화소 f1.8 1.7분의 1 센서가 적용된 메인 카메라와 2000만화소 f2.2 광각 카메라, OIS가 적용된 800만화소 f2.4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화소수는 놀랍지만 OIS, 손떨방은 망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결국 이 녀석도 일반 카메라 제외하면 폰카의 한계를 돌파하기에는 무리로 보입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상당히 과감한 스펙의 카메라들로 채워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3.5mm 이어폰 포트는 없지만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됐고 무게는 189g, 두께는 8.6mm로 높아진 사양만큼 무겁고 두꺼워졌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20 프로는 1050유로, 한화로 약 136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가격만 보면 애플 아이폰과 비슷합니다. 이보다 하위 모델인 메이트 20, 해상도는 더 낮지만 7.2인치 대화면과 5000mAh 배터리, 증기 챔버 쿨링 방식이 적용된 메이트 20X, 같은 사양이지만 포르쉐 콜라보로 제작된 20RS, 4종 모두 유럽 지역 선출시 후 퍼져나갈 겁니다. 국내 출시일은 당연히 저도 모르죠. 화웨이는 앞으로 신제품을 더 적게 만들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시간 다 보냈습니다. 100년의 역사, 필기구의 혁신, 만년필깎이 장인 등 별의별 타이틀은 모두 거머쥐고 있는 몽블랑이 스마트워치 서밋2를 공개했습니다. 네모난 애플워치를 비웃으며 시계는 반드시 원형이어야만 한다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클래식한 스마트워치죠. 컴팩트한 유니섹스 디자인의 4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1.2인치 아몰레드 터치 디스플레이는 사파이어 글래스를 덧대줬습니다. 왕관 모양의 회전식 크라운은 마치 몽블랑 1858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의도한 겁니다. 클래식함을 잘 살린 거죠. 위아래에 위치한 두 개의 버튼은 스마트워치이기에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만 어색함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3100 프로세서를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워치입니다. 램은 1GB, 저장 공간은 8GB로 이전의 스마트워치들과 비교하면 충분히 고사양입니다. 8GB의 저장 공간은 스마트워치 용량이 부족해 화가 난 사용자분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과연 8GB만큼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밑면에는 심박 측정기가 포함됐고 몽블랑 서밋이 각인됐습니다. OATM 생활 방수는 덤입니다. 심해 탐험은 불가능해도 목욕탕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글웨어 OS가 탑재됐고 차별화를 위해 몽블랑은 여행 정보 앱, 타임시프터, 러닝 코치 등의 전용 앱을 내장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터리 크기는 340mAh, 한 번 충전으로 약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계 모드로 전환 시 약 일주일은 버텨내는 수준입니다. 최신 사양에 걸맞지 않은 나약한 배터리 타임이죠. 저장 공간 8GB를 맞출 시간에 배터리 크기를 늘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몽블랑 서밋2는 11가지 스타일의 스트랩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127만원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몽블랑을 사랑하는 유저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제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카테고리를 바꿔 만년필을 구입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화웨이가 스마트워치를 또 공개했습니다. 필기구의 거장 몽블랑을 비웃든 말이죠. 네 번째 제품은 화웨이 워치 GT입니다. 지루하고 발음하기 힘든 화웨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용은 최대한 짧고 간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웨어 OS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랜드 투어러, GT라는 이름처럼 빠르고 오래가기 때문이죠. 완전 충전까지 2시간,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도 일주일 지속된다고 하네요. 몽블랑 조금 반성해야겠습니다. 1.39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46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DLC 코팅으로 견고함을 더했습니다. 10.6mm의 두께와 46g의 무게는 몽블랑 서밋2보다 3.7mm 얇고 3g 가볍죠. 화웨이 자체 개발 운영체제가 탑재됐고 ARM 코텍스 M4 프로세서를 박아 넣었습니다. 여기에 420mAh의 배터리를 내장함으로써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했죠. 심박 측정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터리는 더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심장이 튼튼한 분들이라면 이 기능을 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더 오랜 시간 쓸 수 있으니까요. OATM 5기압 방수 지원은 서밋2와 동일하지만 128MB의 저장 공간과 16MB의 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서밋2보다 한참 후달립니다.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스트랩은 22mm 교체 가능하지만 화웨이가 내놓은 스트랩은 몇 가지 안됩니다. 어쨌든 스포츠 모델이 199유로,
클래식 모델이 249유로로 한화로 각각 25만원, 32만원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유럽의 정서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가성과 감성의 차이랄까요. 화웨이의 브랜드 가치가 몽블랑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오래가는 스마트워치를 찾는다면 고민 없이 이 녀석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최대 5배가량 저렴하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싫은 분들을 위해 화웨이는 밴드 3 프로도 내놨습니다. 2.5D 곡면 글래스가 적용된 스마트 밴드죠. 약 12만원. 이쯤 되면 화웨이에게 제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자꾸 왜 화웨이라고, 힘들어 죽겠네. 매번 커져가는 스마트폰 때문에 화가 난 분들을 위해 중국 회사 TCL이 초소형 스마트폰 팜을 내놨습니다. 그때 그 시절 PDA 팜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상 이름만 같지 접점은 딱히 없습니다. 물론 TCL이 팜을 인수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가로 50mm, 세로 96mm의 명암보다 살짝 크거나 같은 크기입니다. 대신 7.4mm의 두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큰 차이 없죠. 이러나 저러나 지갑에 구겨 넣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3.3인치 HD LCD 디스플레이를 지녔지만 445ppi로 해상력은 높은 편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435를 탑재하고 3GB의 램과 32GB의 저장 공간을 갖췄습니다. 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 8.1, 알루미늄 프레임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하며 전면 800만화소, 후면 1200만화소의 카메라도 박아 넣었습니다. 배터리는 800mAh, 한번 충전으로 아껴 쓰면 최대 3일 동안 지속되지만 내내 화면을 쳐다보며 흐뭇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 사용시간은 8시간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외부 포트는 USB Type-C 하나뿐이며 이 녀석도 3.5mm 이어폰 포트는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3.5mm 이어폰 포트를 제거하는 것이 대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62g, 작은 크기만큼 가볍습니다. 한 손에 턱을 개며 저거 어디서 사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나올 법하니 산통 깨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당장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순수 전화기로서 말이죠. 컨셉 자체가 세컨드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다랗고 무거운 스마트폰은 계속 가방에 넣어두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넘버쉐어 기술을 통해 두 스마트폰을 동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생김새는 스마트폰이지만 웨어러블 기기에 가깝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소형 스마트폰 팜은 현재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추후 글로벌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350, 약 39만원에 판매됩니다. 잘 팔리면 더 그럴싸한 후속기들이 범람하겠네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겐 특별한 테크5입니다. 비록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제조사들이 공개한 오피셜 이미지와 트레일러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아쉽지만 말이죠. 지난주 테크5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신개념 광고 아니냐?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은 잔머리네요. 추진해볼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은 생각이잖아. 어차피 신문사들도 지면 광고 하는데 나라고 못할 리 없지요. 쪽팔리는 짓은 안 하잖아. 적어도 내가. 돈이 없지. 가오도 없구나. 이건 좀 슬프네요.